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와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 바이타민 C, 법률사무소 비상의 군민혜 변호사님. 하면 안 잡혀. 어차피. 아, 저희 작가가 프랑스 다녀오더니 개그감이 늘어가지고 몸개그가 저렇게 늘었네요. 법조계 바이타민 C,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오늘 주제 잠깐 저는 들었는데 조금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어떤 네. 얘기를 해주실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속 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가방, 뭐 각종 귀금속 폐물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속 분쟁이 발생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보통 상속 분쟁이라고 하면 조금 잘 사는 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뭐 부동산이나 이런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진 않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귀금속, 가방, 뭐 시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오빠가 내가 보관하겠다 하고서는 잘 갖고 있겠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면서 가져갔는데 당연히 이제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빠가 그러면은 뭐 이후에 같이 나누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게 이게 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자식들 입장에서 간직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생전에 어머니가 뭐 시계는 오빠를 주고 뭐 반지는 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이제 당연히 오빠가 나중에 당연히 나누겠거니 나한테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 전혀 갑자기 뭐 입을 뚝 닫고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드린 용돈으로 엄마가 다 구입한 거니까 내가 굳이 안 줘도 되지 않냐, 이건 내 거다라고 하고 나머지 가지고만 분할을 하자라고 또 내용 증명까지 또 딱딱하게 보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에 이제 귀금속이나 폐물 같은 것들이 조금 네. 있었는데 뭐 현금도 조금 있으셨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어머님의 사후 어떤 정리 같은 것들을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네. 오빠가 내가 일단 보관하고 있을게 그리고 가져갔는데 이제 남매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아 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네.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도. 일단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부유층이 아닌 이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상속 관련 분쟁들이 요즘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시는 부모님 세대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 그로 인하여 좀 많이 특혜를 보신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 집 한 채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 집을 이제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끼리 서로 네가 갔네, 내가 갔네, 내가 더 갔겠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집값 상승이나 이런 그 혜택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고 너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더 못 사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픈 일인데 앞에 소개해 주신 사례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재산이 파악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크지 않은 재산들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걸 나중에 발견했다. 우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그러니까 네네.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해요.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거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일단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산에 대해서 그 상속재산이라고 하고요.
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상속인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협의 분할이 안 되는 경우,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해서 심판 청구를 해서 나의 상속분대로 나눠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속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부모님의 자산이 나눌 게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자산이 채무가 더 많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다음에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3개월 안에 못한 경우에는 단순 승인이다 해서 이제 부모님 자산을 다 내가 그대로 상속인들이 그대로 다 물려받겠다라는 그런 뜻을 전한 걸로 보아져서 이제 그 법적으로 3개월의 기한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3개월이 지나서 상속 분할, 협의 분할이라는 건 사실 기간 제한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아, 상속 분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한이 네, 있지는 없습니다. 않다. 그러면 앞서 듣는 대로 이 시계나 가방, 귀금속 이런 현물들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다 등록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우리가 몰라도 이 등록된 재산을 조회만 하면 가능한데 예금이라도 근데 이런 현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이 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은 분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한 거죠. 지금 오빠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드린 용돈으로 엄마가 구입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내가 갖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당한 주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기여도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기여도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법원의 태도이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상속인보다 이제 이 상속인이 부모님에게 더 많은 어떤 건강상의 부양을 하고 간호를 하고 또 부모님 재산을 또 증대시켜 줬거나 이런 경우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서 내가 만약에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300만 원의 생활비를 제공을 했다거나 부모님한테 살 수 있는 어떤 거처를 마련해 줬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어떤 뭐 부동산을 구입해 드렸는데 그 부동산이 뭐 증액이 되어서 부모님이 그걸 계속 사용하셨다거나 뭔가 굉장한 어떤 기여를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모시고 살았어. 내가 같이 살았어. 이런 걸로 많이 이제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사실 같이 살면 따로 뭐 용돈을 드리거나 하는 것보다 살면서 드는 생활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이 많이 지급을 하고 따로 어떤 통장으로 입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밖에 나가서 뭐 밥을 먹든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기여도가 크지 않냐 이렇게들 주장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같이 사는데 이게 자녀의 집이고 자녀의 자산으로 형성한 자녀의 집이고 그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면서 그다음에 자녀가 주는 생활비로 이제 생활을 했다. 부모님 특별한 경제적 그 원천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녀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 집에서 자녀가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이제 같이 보태고 했다라는 건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부모님한테 그 집세 겸 해서 생활비를 드린 거라서 그런 경우는 기여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나는 이런 일 있으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말아.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상속과 관련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만약에 앞서 소개해 주신 의뢰인분처럼 공동 상속인인 형제나 자매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일부를 뭐 이 경우는 빼돌렸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가져가서 공동 상속인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럴 때는 고소도 가능합니까? 네. 일단은 이걸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반환 거부라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형사상.
네, 이런 경우 이제 상속 자산을 형성을 하고 그 음. 상속 자산을 상속 분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일정 부분의 상속 지분이 침해되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빠의 반환 거부가 의뢰인의 상속 재산에 경제적 침해를 주는 경우라서 형사상 횡령에 해당하고 네. 형사상 횡령으로 고소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횡령이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뭐 약한 죄가 아니라서 뭐 이게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이 사실 뭐 실형도 가능할 수 있는 경제적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엔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보통은 이러한 상속 재산이든 이런 경제적 범죄 관련해서는 거의 한 7~80%뭐 변제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실형이 나오는 추세라서요. 굉장히 그렇구나. 강력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도 공동 상속인인데 어머니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폐물이나 현금 자산들 이런 것들을 오빠가 그냥 가져가 버려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을 하거나 분할을 해야 된다.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거는 엄마 거였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생전에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뭐 시계나 가방이나 귀금속을 하고 이제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금고에 이렇게 뭐 찍어둔 사진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자녀들한테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라고 했던 뭐 육성 음성이라던가 녹음을 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거나 할 때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누군가가 또 들었다거나 그럼 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로 이제 그러한 피상속인의 자산이 있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남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 남매 같은 경우에 현물 재산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뒤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어떤 현물 재산을 오빠가 잠시 보관하고 있겠다 하면서 가져간 상황에서 나중에 돌려주지 않고 이거는 내가 드린 용돈으로 구입을 하신 거니까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랬을 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대신 이제 이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이다. 부모님의 것이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것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입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횡령죄로 인정이 된 판례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어머니의 장례 후 사망 신고 전에 어머니께서 남긴 공동 상속 재산인 어머니의 고가의 금목걸이와 어머니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등을 몰래 인출하여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언니에 대해서 횡령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일단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서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형이 있습니다. 아버님 제사나 또 추석이나 설, 벌초 때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요. 부동산과 돈만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게 뻔한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형에게는 나누지 않고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뭐 보통 이제 뭐 유언이나 아니면 이제 유증으로 이제 어떤 형제 그 큰형을 빼고 뭐 다른 형제들한테만 뭐 상속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유언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이제 자녀 같은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기가 침해받았다는 걸 입증하여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약에 상속인들한테 증여가 됐다. 부모님의 재산이 이건 사실 기한의 제한도 없어요. 그 예전에 뭐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뭐 증여됐던 재산도 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형은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있지만 네. 가져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한 분이 더 질문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간 상속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10년 동안 발생한 병원비나 치료비를 전부 형제들 중에 저 혼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란 시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요. 저 때문에 와이프까지도 덩달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 둘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 라고 해서 지금 상속 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기여도 부문에서 제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와이프까지 고생한 걸 생각을 하면 상속분이 제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간의 상속 분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7년 동안 아버님 병원비를 다 부담하시고 10년 동안. 네, 또 생활비도 다 부담하시고 모시고 사셨다고 하면 그렇죠.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 기여도를 주장하셔서 그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다른 상속인보다 더 인정될 여지가 있으세요. 그러면 법원까지 결국은 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뭐 그건 사실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씁쓸합니다. 일단은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구민혜 변호사께서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맡으신 사건, 이 남매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어머님의 재산이 있는 건지와 그다음에 그 재산을 오빠가 가져갔는지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다행히 생전에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뭐 시계라던가 뭐 폐물이라던가 가방이라던가를 이제 착용하시고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뭐 오빠한테는 시계 주고 너는 뭐 갖고 뭐 이런 내용의 어머님이 이제 뭐 이렇게 남겨놓은 편지 같은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빠한테 이제 여러 번 처음에 뭐 그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나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제 그거 돌려달라. 그것도 같이 해야지. 엄마가 나한테 이걸 주의를 한 거다. 그럼 오빠가 뭐 이거 내가 엄마한테 맨날 용돈 드리고 했을 때 그걸로 엄마가 산 거 같은데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또 증거가 있어서 결국은 오빠가 반환을 거부한다는 게 입증이 돼요. 횡령죄가 인정될 여지가 돼서 결국은 형사상 합의를 하여 다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증거들이 다 남아 있어서 덕분에 증거가 남아 있으니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합의가 가능했다. 네. 결국은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도 협의 분할하시면서 이제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 협의 분할할 때 일단 뭐 각 상속인들의 뭐 인감 증명이라던가 도장이라던가 뭐 그런 관련 자료들이 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협의서를 쓸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혹시나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 분할하고 나면 다시 다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협의 분할하는 내용, 그다음에 만약에 얼마로 나누는지, 뭐 가액, 그다음에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부담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보통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안에는 보통 협의 분할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안에 이제 이런 추후 또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상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당부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그 형제자매들의 상속 분쟁이 아주 흔한 시대입니다.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되면 그냥 뭐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보통 법원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상속분은 또 법률로 다 정해져 있어서 사실 뭐 상속분을 다투는 것보다는 보통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부모님이 생전에 이런 거를 다 알려주셨으면 모르겠지만 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특히 친하거나 관리해줬던 어떤 그 형제 상속인은 있고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때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송을 통해서
전체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많이 갖고 이런 또 결과들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 중에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았던 자산도 다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형제 중에 누구나 자매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았다. 뭐 어떤 부동산 매매한 대금을 받았다. 아니면 부동산을 받았다. 아니면 현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혹시나 생길 분쟁에서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다투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툼을 예상한다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걸 대비해서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환상 속에 사는 건가 모르겠는데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 아닌가요? 그리고 왜 자녀들이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는지 참 그것도 왜 뭐야 왜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뭐야 왜요? 얘기해요. 마이크 줄게요. 얘기해봐요. 저희 PD가 자꾸 반박하네요. 네. 좀 이따 토론 한번 합시다. 제가 너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쓰고 가셔야 돼. 맞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네. 다 쓰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계신 동안 살아계신 동안 정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좋은 것도 다 그래서 이제 현물이 남으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또 명품 가방 막 현물 이런 게 남으니까 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너무 아픈 얘기를 듣고 나니까 피부치라는 게 형제라는 게 이렇게 부모님 소원은 그런 거 하나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게 소원이시라는데 참 법까지 올라가서 법의 판단 하에 우리 누가 가질까요? 이런다니까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네. 오늘 어쨌든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비타민이 너무 씁쓸해가지고 좀 속이 쓰려요. 다음번에는 상큼한 이야기 부탁드리면서 구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